2차 전지에도 드디어 볕이 드는 건지 최근 들어 많은 이슈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는지 또 무슨 내용인지 지금 바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최근 2차 전지 업종에는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비아디가 전기차 보급의 최대 장벽이었던 충전 속도를 5분으로 줄이는 게임 체인저 기술을 공개했는데요. 이에 EV 시장에서 기대감이 다시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오늘 2차 전지 쪽 이슈, 특히 국내 이슈가 많았는데요. 먼저 SK온이 일본 닛산에 무려 15조 규모의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소식을 전했고요. 또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46 배터리 단연간의 계약 소식까지 좀 전해왔습니다. 이어서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보시면 SK온의 이슈까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온이 일본 닛산에 15조 규모의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일본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첫 번째 사례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에 공급하는 거는 바로 전기차용 배터리입니다. 무려 6년간 총 100기가와트시에 달하는 초대규모로 공급 이슈에 나서고요. 총 공급 규모는 현재까지 15조 규모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밖에 고객 다변화와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제 캐즘 극복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LG 에너지솔루션까지 오늘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자신감을 드러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 있었던 비아디의 급속 충전과 관련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면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또 본격적인 성장 계획을 발표했었죠. 내실을 다져서 2028년에는 현재 매출 2배 규모까지 좀 달성을 하겠다. 그리고 캐즘이 지나면은 진정한 승자가 가려질 것이라면서 자신감을 간접적으로 드러냈고요. 또 수주 소식까지 추가적으로 전했죠. 북미에서 원통형 배터리 46 시리즈 공급 계약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 구체적인 규모가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의 봄이 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의 흐름을 보면 반도체가 뜨고 바이오가 밀리는 와중에도 LG 에너지솔루션의 이슈 그리고 SK온까지 조금 받쳐주면서 2차 전지 내에도 수급이 조금 탄탄하게 받쳐주면서 전반적으로 테마 업종이 강하게 좀 움직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의 52주 움직임을 좀 보시면은 그래도 현재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상승 탄력을 받아가는 점까지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경주마 주제는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2차 전지로 한번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지금 배터리 셀 업체들이 대규모 공급 계약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2차 전지의 바닥이라고 감히 지금을 좀 평가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있거든요. 먼저 팀장님, 정용민 팀장님, 네. 오늘 2차 전지 관련해서 뉴스가 많았잖아요. 어제 장 마감 이후 SK온의 일본 닛산차와 관련해서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들려왔는데 되려 오늘 장에서 상승했던 거는 삼성 SDI가 끝까지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참 이런 거 보면 시장은 어려워요. 네. SK이노베이션의 상승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뭐 이렇게 선별적인 간헐적인 뉴스에 의해서 일정 부분 저점을 높여가려는 이제 그런 시도는 계속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모르게 또 LG 에너지솔루션 기준으로 이렇게 200일선 돌파해서 한 36, 7만 원 가면은 이제 브로커들이 이제 2차 전지는 이제 다시 시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섹터 업종 자체의 추세 반등까지는 아직도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이건 정말 악플을 각오하고 드리는 좀 말씀이고요. 오늘은 이제 SK온이 저는 사실상 축복이라고 처음에 아침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SK이노베이션 주가를 본다면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삼성 SDI도 그 거대한 대기업에서 유상증자를 2조 정도로 할 정도라면 지금 돈을 빌리든 어디서 이렇게 직접 조달을 하던 간에 자금이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정말 세상을 집어삼킬 듯했던 이런 좀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들이 과연 지금 어느 정도의 그때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이런 것들을 맞춰가고 있는가를 이렇게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사실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게 엊그제 에코프로비엠의 실적을 보면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너무 앞서갔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실적을 둘째 시도라도 수요의 확장, 밸류체인상의 공급자와의 경쟁, 보조금, 유가 그리고 각국의 환경 정책, 그러니까 단 하나도 우리가 재작년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앞으로 이제 큰 배터리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고 했었던 것 중에 맞추는 게 단 하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조금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만 공급자 쪽에서 치킨 게임을 통해서 이 생태계의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가고 있고요. 가끔 이제 뭐 ESS가 또 올라오고 뭐 드론, 로봇 이런 데도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수요가 커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뭐 얘기도 있습니다만 현재 이런 유가에 이 정도의 배터리의 그런 매출이라고 한다면 저는 당분간 시간은 뭐 조금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캐즘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추세가 바뀔 만한 이제 그런 흐름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좀 무거운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에 따라 저점을 좀 높여갈 수는 있겠지만 완전한 추세 전환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해야 할 숫자들이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전기차의 완전한 추세는 중국이 잡고 있는 것 같거든요. 비아디 전기차 여러분 보셨어요? 네. 전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또 저렴하고 급속 충전까지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급속 충전을 LG 엔솔도 지금 오늘 언급을 했습니다. 주총이 있었던 LG 엔솔도 우리도 그 급속 충전 플랫폼 가능해요. 구현 가능해요라고 주장을 했는데 자,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 상승 탄력은 그럼 좀 우리가 기대해 봄직할까요? 최근에 레포트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 분기에서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기조적인 부분은 맞지만 그 부분이 탄력을 받으려면 시간적인 부분이 한 2년 정도 걸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기준 자체는 최근에 이제 재고 부분이라든지 앞선의 수요 부분들이 완성차 쪽에서 추가로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유럽을 중심으로는 제한적인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중국은 이미 포화 상태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아웃바운드 쪽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도 수요 부분들이 좀 제한적이고 하반기에 테슬라 이제 저가형 모델이 좀 나오고 내년, 내후년에 좀 새로운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형성이 되고 결정적으로 보조금 자체에 대한 부분들, IRA에서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좀 결과를 확인하고 주가가 좀 반응을 할 것 같고요. 좀 다르긴 하지만 조선업체 같은 경우가 한 3, 4년 전에 그 중동발 수요라든지 그리고 이제 회계상의 이슈로 주가가 좀 2년 정도 좀 쉬었던 구간이 있었거든요. 그런 구간을 좀 거치고 나면 최근에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조선 업종에 대한 빅사이클을 만지면서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 조금 아쉽지만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대기업이고 그리고 자금에 대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좀 버티는 구간, 즉 이제 공급자 우위 시장을 좀 만들어가는 좀 과정인 것 같고요. 이제 과점이 아니라 독과점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현재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의 경쟁을 통해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빨리 발현이 되고 어찌됐든 한 번 충전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LG에는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가 주가가 가려면 각국의 정부가 다시 좀 지원책이라든지 정부에 대한 의지를 갖고 신재생 쪽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 있을 것 같고요. 긍정적인 부분은 탄산리튬 가격이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에 대한 물량들이 좀 소진을 하는 가운데 신규 수요가 좀 살아나는 구간에서 주가가 좀 선반영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아쉽지만 이제 시간과의 좀 싸움을 좀 하면서 하반기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올라오는 완성차가 좀 팔리는 구간이 좀 나오는 좀 흐름들을 좀 확인하고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경민 팀장님과 크게 의견의 결이 다르지 않으신 것 같아요. 좀 전체적으로 전기차 캐즘 극복했다라는 데이터가 확인될 때까지 아직은 좀 먼 거 아닌가 좀 조심스러운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봤는데 사실 2차 전지 쪽에서 장비주들도 워낙 소외를 많이 받았잖아요. 믹싱 장비, 뭐 윤성 FNC 쪽도 그렇고 정말 수많은 장비 쪽도 2023년 그 뜨거웠던 해를 보내고 나서 정말 소외되어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쪽도 그럼 마찬가지겠네요. 네. 뭐 최근 들어서 수주 공시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비가 사실 이게 그 수요가 없다 보니까 뭐 크게 뭐 이렇게 소모적인 것들이 생산이 돼야 그런 장비들이 납품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 매출도 줄고 이런 물량이 좀 줄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장비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좀 줄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 개선이 어느 정도 개선되고 어느 정도 연속
성이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조금 자신이 없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인 장비 발주도 지금은 이렇게 본격적으로 나오기는 사실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봤을 때 삼성 SDI가 이제 유상증자를 하고 그 유상증자를 했던 이유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고체에 대한 투자 심리, 그 밸류체인 밑에 있는 전고체 배터리에 관련된 밸류체인들은 아무래도 그 유상증자 자금이 투자되는 것 들 정도의 어느 정도의 그런 수혜는 좀 예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기본적인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또 뭐 전해질 뭐 이런 쪽 그 소재와 장비 쪽은 아직까지는 이 셀 업체들과 거의 이제 같은 궤를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비주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좀 시각을 돌려 세우기는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종목으로 좀 간다라고 한다면 좀 지표 종목 그리고 철강하고 같이 볼 수 있는 포스코홀딩스나 전고체 배터리 종목의 약간 지표성을 띠고 있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뭐 이 정도로 종목을 뽑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장비주에 대해서는 아직 자신이 없다라는 말씀을 또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전고체 배터리 쪽도 살짝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래도 좀 희망을 걸 수 있는 라인이 뭐 현대차가 직접 양산에 들어간다고 했던 전고체 배터리 쪽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도 전고체가 살짝 풀려주면서 전반적으로 투심도 지금보다는 개선이 될 수 있잖아요. 네. 희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전고체 배터리 쪽은 우리 이상용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꿈의 배터리죠. 인터 배터리 갔다 왔는데 상대적으로 시장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중국을 중심으로 시장을 좀 만들어가고 있고 가장 앞선에 대한 기술력은 LG 에너지솔루션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오창 공장을 중심으로는 어찌됐든 해외 거점 생산 공장 쪽에서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확보하고 있고 빠르면은 뭐 내년에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급속 충전과 급속 이제 완충과 이런 부분들과 맞물리면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만약에 발현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좋은 흐름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의 전체 매출, 그러니까 자동차 공급량의 40%가 전기차가 차지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공급량의 한 20% 언더 쪽에 대한 공급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한 60%까지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보면 상대적으로 전기차를 이제 처음에 새 차를 받아서 유지하는 기간이 5년 내외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을 강력하게 진행을 하면서 폐 배터리 사업까지 이제 어느 정도는 수직 계열화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 흐름과 좀 맞물려서 준비가 되고 이제 시장에서 새로운 기술력을 가지고 나온다라고 하면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1조 6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한 5천억대 초반.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충분히 다시 또 리레이팅 될 수 있는 구간을 간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떤 지표를 보고 드디어 2차 전지 바닥은 찍었구나라는 신호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건지 어떤 지표들이 있을까요, 이상용 차장님? 탄산리튬 가격이 될 것 같아요. 탄산 리튬 가격. 네, 기본적으로 리튬에 대한 수요가 좀 살아나면 원가 전이랑 정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배터리 가격에 대한 새로운 가격 형성을 좀 만들어 갈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완성차 판매 지표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수요가 살아나는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배터리에 대한 수요를 끌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상대적으로 유럽과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인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미국에서 어느 정도는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좀 걸어줘야 된다라는 흐름이 있는데 지금은 4월 초에 이제 그 관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는 신규 모델 자체가 내년 하반기에 나온다라고 하기 때문에 완성차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리튬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면서 주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이런 2차 전지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 이슈를 비롯해서 우리는 내일장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투자 전략을 정비해 보면 좋을지 정경민 팀장님의 전략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시장하고 크게 저는 다를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아쉽다면 아쉬울 수도 있고, 뭐 삼성전자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환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삼성전자에 대한 주도 색채가 좀 강화되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게 외국인들이 한 나흘 동안 지금 괜히 1조 5천억을 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이런 것도 우연은 아니다. 뭐 저는 일단 200일선이 교차하고 있는 한 6만 4천 원, 3천 원 이때까지는 삼성전자 4월, 뭐 5월 초까지 열어놓고 봐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금리 인하로 인한 할인율 인하의 효과가 좀 희석됐기 때문에 성장주들, 뭐 로봇 또 뭐 이런 바이오 이런 종목은 내일도 어쨌든 좀
한번 시장의 검증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수급이 쏠려가니까 오늘 오프닝 때도 앵커께서 계속 그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장은 약간 비우호적인 지수는 좀 오르더라도 체감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은 이제 그런 맞아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방산하고 조선 뭐 다음 주 정도에는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반등의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또 엔화가 어쨌든 950원 이상 1,000원 부근까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일본 방문객 특히나 이제 뭐 시술 뭐 이런 것들을 좀 수요가 있는 이제 이런 좀 소비층이 있다 보니까 의료 미용기기 뭐 톡신 필러 뭐 이런 쪽에 뷰티 종목군에 있었던 종목들이 틈새 종목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또 이상용 차장님도 삼성전자의 날을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뭐 최근에 어제랑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은 하이닉스를 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봤는데 최근에 이번 주에 외국인들 현물 수급을 한 2조 정도 매수를 하는 가운데 대표적으로 모건 스탠리가 매수 레포트를 내는 흐름이었죠. 그래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 대한 긍정적인 매수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낸드랑 디램이 어느 정도 바닥권을 형성을 하고 마이크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내일 새벽에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흐름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만들어가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수익률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는 외국인들은 제가 봤을 때는 2분기까지는 계속적으로 현물 수급을 좀 늘려가는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미국 시장이 작년, 재작년에 좋았고 나온다라고 하는 자금들이 갈 수 있는 이머징 쪽에서 가장 밸류적인 측면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코스피 시장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현물 흐름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올 것 같고요. 조금 아쉽긴 하죠. 왜냐하면 주가적인 부분에서 2640선인데 상대적으로는 코스닥 시장이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 개인들 수익률이 좀 제한적이거든요. 다만 순환매가 도는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주도주, 주도 업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충분히 편입을 해서 차례를 기다리신다라고 하면 좋은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IT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 소외받았던 부분들이 주가가 좀 이끌어가는 흐름들이 있을 것 같고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삼성중공업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LNG 쪽에 대한 수요 부분들을 좀 이끌어서 이제 LNG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좀 좋은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외국인이 현물 수급을 좀 이끌어주고 있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종목 장세를 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구간을 좀 벗어나서 이제 내마녀의 날이죠. 이번 주에 미국이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만기 끝난다라고 하면 다음 주부터는 긍정적인 흐름들이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질문 하나 추가적으로 더 해볼게요. 공매도 재개 전이잖아요. 네. 로봇주, 뭐 조선주, 방산주 오늘 다 일제히 빠졌단 말이죠. 바이오주도 이렇게 낙폭을 확대한 가운데 공매도 재개 전에는 이러한 장세가 좀 지속될지 아니면 공매도 재개 이후에도 계속 이런 모습이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시 순환매가 돌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3번의 공매도를 제한을 했다가 풀었던 과거의 흐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본 데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코로나 전후에 이제 공매도 제한을 걸었다가 풀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주가가 전반적으로 조금 하락 기조를 좀 유지했는데 이번에 전반적으로 기관하고 외국인들 좀 이야기를 좀 전달을 받아보면 이번엔 좀 긍정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한적인 공매도가 이번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건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좀 제한적이고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는 완충을 해줘야 되는 기간적인 측면을 반영을 한 공매도 제한이기 때문에 아마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화수분 효과가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공매도 재개는 거래량 증가와 함께 시장에 좀 온기를 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주식들 그리고 좀 밸류에 대한 부담이 된다. 대표적인 게 로봇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매출과 영업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반면에 나머지 대형주라든지 그리고 기관업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활발하게 시장에서 유동성을 공급해 준다라는 전제를 가지면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주마와 증시킥톡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IBK투자증권 정경민 팀장 그리고 신한투자증권 이상경 차장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